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복조합에 대해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내용들 다 잘 복습하고 넘어왔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내준 문제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내준 게 없었는데 오늘이랑 다음 강의 때 중복조합에 관련된 그리고 이전 것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많이 준비하고 그 풀이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복조합의 개념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그 중복조합의 수까지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 개념들 그리고 그 과정들 그 칸막이 써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들 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학습 목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저번 시간과 동일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학습 목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중복조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수업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교과서에 있으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같으니까 교과서를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1번 보니까 1번 문제는 일단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지금 보니까 새끼 문제 3개가 다 중복조합의 기호가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1번은 EH5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H를 그 컨비네이션, 우리 조합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 다 잘 기억하나요? 우리 같이 칸막이랑 그 크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을 갖고 와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를 어떻게 조합의 수랑 연관지었는지 그것을 살펴봤었는데, 자, NHR이 뭐라고 했었죠? 근데 NHR은 이 두 개를 더한 수에다가 1을 빼고 컨비네이션 뒤에는 그대로 와서 n 더하기 r 빼기 1 CR이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H5도 그대로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 더하니까 7인데 1을 빼니까 6이 되고 6에다가 6C 뒤에 수는 그대로 와서 6C5가 됩니다. 자, 이 조합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1강 때 했었는데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보고 와도 좋아요. 자, 6C5는 6C1이 됩니다. 이 1은 6에서 5를 뺀 수로 1이 나온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럼 6C1 계산해 보면은 1 팩토리얼 분의 6 하나 와서 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1번에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NCR이나 NPR 같이 이런 순열과 조합 같은 순열과 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바로 R이 N보다 크거나 R이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붙었었는데 중복조합은 보니까 2가 5보다 작은데 지금 중복조합의 수가 구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중복조합에서 n과 r의 관계는 크고 작고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여기 중복조합에서는 붙지 않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의 특별한 성질까지도 여러분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1번에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2번 3H 1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3H1 우리 그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두 수를 더하니까 4인데 1을 빼면 3에다가 C 붙이고 뒤에 있는 1 그대로 오면은 1 팩토리얼 분의 3 하나. 그래서 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3번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방법과 같이 이런 조합 공식에다가 넣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원이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한다. 사과, 오렌지, 배, 감의 4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4종류의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여기 조건이 왜 붙었냐면 4종류의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이다. 이 조건은 우리가 지금 최대로 몇 개까지 고를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과일 중에서 8개를 사는 거기 때문에 8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각 과일이 8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과일의 개수가 모자라서 그 과일만 8개 못 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과만 8개를 살 수도 있고 오렌지만 8개를 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면 모두 다 그냥 사과로 따지고 오렌지면 모두 다 오렌지로 따진다. 자, 이런 조건까지 여러분들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점 생각해 보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사과, 오렌지, 배, 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자, 이런 활용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문자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랑 오렌지, 배, 감을 A랑 B, C, D라는 문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과는 모두 다 사과로 보기 때문에 사과를 A라고 하면은 사과를 만약에 3개 고른다면 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B는 오렌지라고 하면 오렌지 하나 고르면 B 하나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를 고른다고 했을 때 사과 2개, 오렌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고르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3개만 골라서 몇 개까지 고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10개 고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었죠? 자, 그거 잘 기억해 보면서 이 문제도 바꿔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과 비슷하구나, 그런 상황과 똑같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뽑는 경우가 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까지 파악해냈으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뽑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4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 8개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4H8이라고 쓰고 4H8이라고 쓰고 자, 4H8 그 조합의 수로 우리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 4 더하기 8을 하면 12니까 1을 빼서 11이 오고 11C 8은 그대로 와서 11C 8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너무 크니까 우리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11C 11에서 8을 빼니까 3이 남죠? 11C 3.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C 3은 3팩토리얼 분의 11. 11에서 1씩 빼주면서 3개를 곱하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이다. 자,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165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8개를 이 과일 중에서 8개를 사는 경우의 수는 165가지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읽어보니까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이게 왜 중복조합에 와 있을까? 이 방정식이 왜 중복조합에 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그냥 일일이 세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005에서 시작해서 500까지 이렇게 막 되게 많은 113도 있을 거고 뭐 122도 있을 거고 이런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세주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딱 봤을 때 그냥 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자, 의미 아닌 정수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x랑 y랑 z랑 더하니까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개의 공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각각 같은 5개의 공이 있는데 이걸 이제 x랑 y랑 z라는 그 세 친구가 이 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자, x랑 y랑 z라는 세 친구가 공을 나눠 갖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0까지도 허용하겠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자, x가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가고 y랑 z가 서로 나눠 가져도 그 경우를 허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x랑 y랑 z랑 나누는데 서로 같은 공이니까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 칸막이를 이용해 주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각각 공을 뭐 하나, 둘 넣어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5개를 다 넣어 주던가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우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 그림에다가 공 5개에 칸막이를 2개만 더 추가해줘서 이 7개의 7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그런 가지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럼 이거 잘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결국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같은 5개의 공을 3개의 묶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중복조합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배열하는 그 가지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7개인데 7개 중에 서로 같은 게 공이 5개니까 5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리고 칸막이 2개가 서로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7팩토리얼, 5팩토리얼 있으니까 7은 앞에 2개만 오게 되고 5팩토리얼 지워지고 2팩토리얼 남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21.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21가지이다 라고 답을 써주면 3번의 1번 문제 답을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공과 칸막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생각해 놓은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이 3번의 1번을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걸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는 그런 식에서 5는 지금 어떤 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1이 5번 더해진 그런 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5번 더해진 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x랑 y랑 z가 각각의 1을 몇 개씩 나눠 가졌냐 그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약에 x가 3, y가 1, z가 1이 또 하나의 해가 될 텐데 이런 경우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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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z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저번에 그 A, B, C 문자 3개로 3개 고르는 경우 그 경우와 비슷한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3개씩 이렇게 3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5자리의 중복을 허용해서 고를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이 문제랑 똑같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x가 1, y가 4라고 생각해 본다면
x는 1, y는 4, z는 0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해가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x가 하나, y가 4개, z가 0개니까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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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3개의 서로 다른 문자 x, y, z를 중복을 허용해서 5개 고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이냐, 이 문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 보면 바로 3개의 서로 다른 문자 3에다가 중복조합 몇 개를 골라야 되죠? 자, 5개를 골라야 되니까 3H5라는 거,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조합의 수로 바꿔볼까요? 3 더하기 5는 8이니까 8에서 1을 빼면 7이 되고, 7C5는 그대로 와서 7C5가 되고, 이거는 7C2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2 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6 해서 계산해보면 21. 아까 구했던 21가지라는 답과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복조합의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같은 공과 칸막이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아까 풀었던 대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중복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그 수를 바로 적용한 다음에 조합식으로 바꿔서 수를 구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좋으니까 각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잘 선택해서 연습해 놓고 문제 상황마다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번의 2번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의 2번 문제 보니까 3번의 2번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자, 양의 정수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수만 세겠다. 그러니까 x랑 y랑 z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의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한번 공을 그려 볼게요. 자, 공을 5개 나눠 갔는데 x랑 y랑 z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x랑 y랑 z라는 친구가 있는데 공 5개를 나눠 갖는다. 그런데 아무도 한 개도 못 갖고 가는 친구가 있으면 좀 서러울 것 같으니까 서로 한 개씩은 갖고 가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먼저 이 공을 하나씩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x랑 y랑 z랑 너네 하나씩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공이 3개가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2개를 x, y, z한테 나눠주는 경우랑 같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눠준 경우를 그냥 빼놓고 생각하고, 어차피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이 경우를 빼놓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까 문제에서 수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x랑 y랑 z가 공을 나눠 갔는데 2개의 공을 나눠 갖는 경우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x, y, z에서 이제 칸막이 2개를 추가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먼저 4개니까 4팩토리얼이 위로 가고, 분모로 서로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칸막이도 서로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4, 3, 2, 1 각자 곱해주고, 그리고 밑에 2 곱하기 2 해서, 자, 2 곱하기 2는 4니까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3 곱하기 2만 남아서 6. 그래서 3번의 2번은 6가지, 이렇게 양의 정수의 개수는 6가지이구나 라고 답을 써주면은 이 3번의 2번도 제대로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중복조합의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거를 우리 아까처럼 수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풀었던 것과 이 우리가 공과 칸막이를 이용해서 풀었던 거 잘 섞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로 다 쪼개줄 거예요. 왜 이렇게 1로 쪼개주냐면, 우리 어차피 자연수, 정수 단위에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1을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다 나눠주니까 5개를 다 나눠 갔는데, 자, x랑 y랑 z가 양의 정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1부터 먼저 생각해 주도록 하겠다. 자, 1부터 세주니까 먼저 하나씩, 우리 아까 공을 하나씩 줬던 것처럼 1은 먼저 주고 시작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은 하나씩 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은 2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은 2라는 그런 방정식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처럼 풀어보면은, 자, 총 2개의 경우를, 총 2개의,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고,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2개의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3H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3 더하기 2는 5니까 5에서 1을 빼주면 4가 되고, 4C 2가 되어서 2 팩토리얼 분의 4 곱하기 3 계산해 주니까 6이라는 그런 답을 그대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바꿔가지고 푸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양의 정수해라고 그런 경우가 특별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나오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풀이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3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4번 문제는 3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니까 각자 한번 서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도록 하고, 자, 5번 문제는 여기 밑줄 하나만 그어주세요. 자, 빈 필통이 없도록 이라고 3번째 줄에 있어요. 자, 이 빈 필통이 없도록 밑줄 그어주고 이 점에 유의해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5번까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주도록 하고 6번 풀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6번 문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3 이상 A, B, C, D, 그리고 이 문자들이 10 이하인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 학습지 참고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과 10 사이에 있기는 한데 A랑 B랑 C랑 D가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순열을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3과 10 사이에서 숫자를 4개 아무거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뭐 2, 2는 안 되겠죠? 자, 4, 3, 7, 8이라는 3과 10 사이에 3 이상 10 이하인 그 4개의 숫자를 골라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르고 보니까 A, B, C, D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는 그 순서에 맞게 배열만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3이니까 A에 3이 들어가고 B에 그 다음 숫자 4, C에 7, D에 8.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3 이상이고 10 이하인 그 4개의 자연수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봐 한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5, 19라는 4개의 숫자를 골랐다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랑 5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순서를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A의 제일 작은 숫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가 제일 작아서 5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작은 숫자는 B에 들어가서 5가 되고 C에는 9, D에는 10이 오면 되겠죠. 그런데 A랑 B랑 서로 바뀌어야 되나요? 네, A랑 B랑 어차피 같은 수이기 때문에 서로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4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니까 A, B, C, D가 자동적으로 정해졌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3 이상 10 이하인 그 자연수를 4개 고르는 가지수를 골라라, 이런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는 뭐가 있죠?
근데 3부터 해서 4, 5 이렇게 가서 10까지 있는데, 자, 총 몇 개가 있죠? 자, 이 3에서 10까지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8개 숫자 중에서 4개를 자유롭게 골라라. 근데 중복을 해도 된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8개 숫자 중에 4개를 고르는 그 가지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 중복조합 했던 거 그 경우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있는데 8개의 그런 숫자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8개 중에 4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H4라고 하면은 우리 계산해 볼까요? 8 더하기 4는 12니까 11이 되고 11C 4가 그대로 오게 돼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11은 그대로 하나씩 줄여주면서 4개를 써주면 지금 여기 4 곱하기 2는 8이니까 약분되고 3도 9랑 약분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30까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6번의 답은 총 이런 모든 순수쌍의 개수는 330개이다 라고 써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중복조합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혹시 앞 내용이랑 잘 헷갈려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꼭 앞에 있는 강의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런 개념이었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중복조합이 오늘 선생님이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만 갖고 와서 그냥 중복조합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합,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 4가지 중에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상황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개념 잘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은 조금 남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제도 몇 개 선생님이 남겨줬고 심화 문제도 오늘은 4개 있습니다. 근데 심화 문제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 풀이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검토받는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우리 중복조합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잘 정리해 놓고 오늘 문제도 잘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줬으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피드백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